네, 반갑습니다.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에 5월달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줬던 원자력 관련주 중에서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는 다소 늦게 확인된 종목이지만 최근에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그 안에서 변동성이 그나마 덜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듯이 원래는 이 발전 설비 그리고 검침 사업,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메인에도 보면 이 발전 설비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석탄 취급 설비, 환경 설비 등 연료 환경 설비 분야의 운전 및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이 대략적인 전반적인 매출은 원래는 화력 발전 관련된 사업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부가적으로 서브 업무 중에서 그 2010년 이후에 원자력 수처리 설비 운전 및 경상 정비 공사를 시작으로 관련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서 원자력 관련주로도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이 원자력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커서 분류가 됐다라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과 어느 정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관련주로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독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확인이 좀 되는 기업이고,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등락폭이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탈원전 기조 혹은 국가적으로 이제 발전 사업 정책 기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에서는 다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종목이 현재 시장에서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항상 종목 말씀을 드릴 때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죠. 상승을 하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상대적으로 차트에 대해서는 좀 중요도를 덜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5월달 이후부터는 차트로 뭔가 접근을 해서 주식으로 결과를 내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결과가 전부 다 안 나오시고, 실제로 저도 이 예전에는 어느 정도 높은 확률로 먹혔던 전략들이 이 5월달 이후에는 조금 어긋나는 경우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보다는 정말로 내가 사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정확히 알고 이런 그 일정한 기준 안에서 버티고 수익 구간까지를 확보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최근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명확히 왜 오르는지랑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전산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오늘 또 급등이 나온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윤석열 대선 후보가 향후에 원전 정책을 부활시킬 것을 예고를 함에 따라서 이제 당선이 혹시라도 될 경우에 관련주들의 중장기적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기사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윤석열 대선 후보 향후 원전 정책 기대감이 있었고, 이 월성원전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관련 섹터의 시장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선 후보를 출마하게 된 계기가 이 월성원전 정책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끼고, 그에 대한 수사에 대한 압력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고, 그래서 대선 후보를 출마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기사에서 접할 수가 있었는데, 관련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월성원전 수사 압력에 대해서 대권도적 결심한 계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좀 말을 했었고, 실제로 이 원전 사업에 대한 윤석열 대선 후보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의견은 이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한 탈원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좀
원자력이 저비용 에너지원으로서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원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시장의 관심을 받은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좀 보자면, 이 종목의 좀 상승의 모멘텀이라고 하면 유럽 집행위원회라고 있어요. 실제로 유럽에서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원자력을 녹색 환경 에너지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여부를 7월 중에 결정한다라는 내용, 그 내용에 대한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은 낮지만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처리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유럽 집행위가 원전을 청정 에너지로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유럽 연합 내에서 국가들 사이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원전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사 내용에서 부각이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7월 중으로 결정한다는 내용. 그래서 탄소 배출량은 낮지만 또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이거를 녹색 에너지로 받아들인다면 향후에 관련 투자가 대규모로 집행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사 내용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인데, 집행위원회는 엄격한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원자력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인지를 결정하고 투자 여부를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원자력 에너지가 녹색 에너지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 다른 전기 생산 기술보다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는지, 더 많은 해를 끼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유럽 집행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3개월의 시간을 주고 환경에 대한 파급 악영향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청정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시간이 7월 중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최근에 그 다음 내용에서 제가 밝히겠지만 체코 원전도 그렇고 유럽 내에서 이 원자력 발전 에너지가 녹색 에너지로 분류된다면 투자를 집행할 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분명히 향후에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상승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이 뉴스에서도 많이들 보셨겠지만 체코 정부와의 그 원전 수주 계획에 대해서 입찰을 현재 한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체코 정부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 세 개의 나라에 대해서 그 듀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안보 평가를 개시했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적어보자면,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체코에서 실제로 새로 시작할 원자력 사업이죠,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해서
8조에 육박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이 오는 11월 말까지 각 잠재 공급사로부터 안보평가 답변서를 접수해서 올해 말까지는 평가를 완료하고 이 본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급사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 한국과 미국과 프랑스 세 개의 나라가 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기술력으로만 봤을 때는 이 기존의 우리나라 관련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절대 뒤처지지가 않지만 또 이제 탈원전 기조 때문에 좀 공백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 1차적인 그 안보평가 답변서 접수하는 그 기간까지는 모멘텀이 중간중간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체코 신규 원전 안보평가 관련 기사 내용, 한수원이 수주전에 참가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2040년까지 이 원전을 지을 예정이고 해당 사업비만 해도 7조 8,700억 원, 굉장히 큰 대규모 사업이죠. 그래서 안보평가에는 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사이버 보안, 그리고 안보 품목 공급 요건, EU 제재 여부 등 안보 요건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입찰 사업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기사 내용이라든지 긍정적인 결과가 조금씩 확인이 된다면 이 원자력 관련 섹터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자면 이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얘기가 사실 5월달에 나오게 되면서 관련 섹터들의 전체적인 상승이 확인된 건데 이 소형 모듈 원자로의 효율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기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좀 간단히 내용을 적을게요. 소형 모듈 효율성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 억제 정책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맞물리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탄소 배출권이라고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죠. 그 권한도 사고팔 수 있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탄소 배출 억제 정책에 맞물리는 내용이고 이 기존 원전보다 어떻게 보면 건설 비용은 30-40% 수준의 합리적인 비용이죠. 왜냐면 원자력 사업 자체가 굉장히 조단위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의 사업인데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것은 이 일반 원전보다 30-40% 수준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이 된다는 게 또 장점이고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냐면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동을 해요. 쉬지 않고 가동을 하는데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개별 모듈의 가동을 선택해서 이 발전량, 전력 생산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필요할 때만 가동을 시키다든지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소형 모듈 원자로의 장점이 뭐냐면 이 혹시라도 모르는 사고 시에 매립이나 아니면 냉각 수조 설치 방식으로 인해서 이 방사능 유출을 줄일 수 있다라는 안전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원자로는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손을 쓰는 게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아주 강력한 재앙으로 번질 확률이 높은데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면적도 작고 이 시설 자체가 소규모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바로 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냉각 수조 설치 방식으로, 한마디로 이 수조 안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로 방사능 유출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현실적인 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향후에 2035년까지는 매년 150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150조 원 규모면은 그런 산업 섹터 구분 없이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여러 선진국, 뭐 러시아라든지
이쪽 분야에 대한 선진국들, 러시아, 뭐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는 소형 모듈 원자로가 정해진 규격이 따로 없어요. 정해진 기준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각기 다른 방식의 한 70여 종 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방식의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그것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도 꾸준히 어떤 식으로든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빌 게이츠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렇고 이 사업의 성장성, 이 산업의 성장성을 봐서 관련된 투자를 했다라는 기사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소형 모듈 원자로 내용이 부각될 때마다 관련주들은 움직일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사 내용을 좀 보자면 이 빌 게이츠와 버핏 소형 모듈 원전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 쭉 나오고, 소형 모듈 원자로는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그리고 가압기 등 주요 장비를 일체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모듈을 운송하는 것으로 원전 건설 현장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조립식 구조물 같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각국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미국, 러시아, 일본 등에서 70여 종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 중이다. 아직 표준 모델이 없어서 각국이 기술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향후에도 이어지는 거는 분명히 이어져요. 단지 예를 들어서 특정 종목, 뭐 특정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이죠. 이렇게 시총 대비해서 너무 한 달 동안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맞물려 있는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고, 이 섹터 전체적으로는 충분히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상승이 나온 그 구간이 6,000원 정도부터인데, 벌써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조정받고 재차 상한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급등 추세 나올 때마다 20% 이상씩 올라가는, 그러면서도 또 이 뭐라 그럴까요, 5일선을 크게 깨진 않았어요. 21선까지 가는 정도의 조정은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횡보와 급등을 반복하면서 상승하는, 그래서 보면 이 고점에서 항상 바로 돌파를 못하면 일정 기간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가졌는데,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14,000원 이하의 가격대, 그 가격대에서는 5일선과 21선을 활용해서 신규 진입이라든지 혹은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선까지 가는 조정은 분명히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5일선만 지켜졌다고 해서 좌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 21선의 구간, 그래서 구간으로 치자면은 11,000원과 14,000원 사이가 되겠죠. 요 구간 안에서의 비중 변경이나 신규 진입을 노려보시면 크게 문제 없이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최근에 이제 오늘 매수 수급을 보면 전체적으로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기관과 외국인이 보통은 쌍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런 비율인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 세력도 개별 세력이지만 메이저 자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주봉상으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최근에 급등이죠. 그래서 사실 신규 진입할 구간을 찾는 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집의 구간이 상당히 길었고, 하방으로 이어졌던 구간만 해도 벌써 단기적으로만 봐도 3, 4년 동안에는 주가에 큰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볼 필요는 없고,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일선과 21선 부근에서의 진입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고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5일선과 21선 사이의 구간을 적절히 이용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표각을 정하기보다는
이 지지선 부근에서의 비중 확대나 신규 진입을 노리시고 무리하게 이 비중을 담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 얘기는 이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관련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